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차장에서 금발의 백인 남성이 자신의 제네시스 GV70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타보니 이건 정말 다른 수준이에요. 그의 뒤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BMW X5와 벤츠 GLE가 나란히 서 있었다. 모두 그의 차였다. 이제 독일 차는 거의 안 타게 되네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한국 차가 이 정도였다니 현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만들었지? 아직도 못 믿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것은 숫자였다. 2024년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라서 있었다. 토요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에 이어 4위. 불과 25년 전 세계가 한국 자동차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던 그 현대차 말이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KBS 구시 뉴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한 생산라인 관리자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외환위기의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현대차의 1998년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급감했다. 기아차는 아예 부도 위기에 몰렸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코리언 카즈 더 엔드 오브 조트 마이너스 리브드 드림 마이너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1998년 2월 헤드라인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현대와 기아 5년 내 시장에서 사라질 것. 당시 미국 자동차 전문 잡지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 앤젤로 앤젤리니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한국 차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품질은 형편없고 디자인은 추촌스럽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이었거든요. IMF 위기는 그냥 마지막 못질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절망의 순간 현대차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정몽구 현대차 부회장 당시은 1998년 3월 긴급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걸 바꿔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10년 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몽구는 단호했다. 품질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그렇게 현대차의 가장 절망적이면서도 가장 야심찬 10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품질이었다. 1999년 현대차는 품질 경영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말은 쉬웠고 현실은 잔혹했다.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들은 여전히 고장률이 높았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2001년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의 일이었다. 현대차 부스 앞에서 한 미국인 기자가 현대차 미국 법인 직원에게 물었다. 정말 품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은 답변을 망설였다.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말,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최장 보증이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비웃었다. 미친 짓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의 계산은 달랐다. 품질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2002년 기다렸던 변화가 시작되었다.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차는 처음으로 업계 평균을 넘어섰다. 작은 변화였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다. 품질은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차라는 편견이 있죠. 2003년 미국 LA의 현대차 딜러 존 마틴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차인데 사람들이 안 와요. 브랜드 이미지가 그때였다. 현대차가 두 번째 혁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디자인 혁명이었다. 2006년 독일 위세스하임 BMW의 전 디자인 총괄 크리스 뱅글이 현대차 디자인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터 시라일이 있었다. 아우디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였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당시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었다. 독일의 최고 디자이너들이 현대차로 향하고 있었다.
시라일이 주도한 첫 번째 작품이 2009년 소나타였다. 공개되는 순간 업계는 경악했다. 이게 현대차 맞아? 2009년 뉴욕 오토쇼에서 한 기자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선형의 세련된 보디라인, 날카로운 헤드램프, 역동적인 사이드 실루엣. 누가 봐도 프리미엄 세단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반응이었다. 출시 첫 달 미국에서 소나타 판매량은 전월 대비 300% 증가했다. 현대차 딜러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소나타 있나요? 언제 들어와요? 시승 가능한가요? 존 마틴은 믿을 수 없었다. 20년간 딜러를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2010년 투싼, 2011년 엘란트라, 2012년 아반떼.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DNA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적용된 차들이 연달아 출시되었다. 각각이 해당 세그먼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엘란트라의 성공은 충격적이었다. 2011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이다. 한국 차로는 최초였다. 시상식에서 현대차 미국 법인 CEO 존 크래픽은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을 위해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공가도의 복병이 있었다. 바로 기아차였다. 현대차의 계열사였지만 독립적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던 기아는 더욱 과감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9년 기아차는 독일의 전설적 디자이너 페터 시라일과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 아우디 TT를 디자인한 그 시라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첫 작품이 2010년 옵티마 K5였다. 이건 정말 기아차인가? 2010년 뉴욕 오토쇼에서 옵티마가 공개되는 순간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타이거, 노즈, 그릴로 대표되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드러난 첫 작품이었다. 날카롭고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능이었다. 2011년 모터 트렌드는 옵티마를 두고 캠리와 아코드를 위협하는 진짜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불과 10년 전 5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잡지였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다. 2012년 예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앨런 머스크가 아니었다. 현대차의 한 엔지니어였다. 그의 손에는 비밀스러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전기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2년 말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정몽구 회장의 선언이었다. 참석자들은 당황했다. 아직 내연기관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전기차라니. 하지만 정 회장의 판단은 달랐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너무 늦다. 테슬라가 보여준 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현대차 그룹의 세 번째 혁신이 시작되었다. 전기차 혁명이었다. 2016년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출시되었다.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냥 또 다른 전기차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2018년에 나타났다.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었다. 1회 충전으로 400km을 달릴 수 있는 소형 SUV 전기차. 가격은 테슬라 모델 3보다 저렴했다. 이건 테슬라 킬러다. 독일 아우토빌트의 평가였다. 2019년 유럽에서 코나 일렉트릭의 대기자 명단은 6개월을 넘어갔다. 테슬라보다 더 인기였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2020년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공개했다. 그리고 그 플랫폼으로 만든 첫 번째 차가 2021년 출시된 아이오닉 5였다. 이건 혁명이다. 영국 오토카의 스티브 크롬리 편집장의 평가였다. 아이오닉 5는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했다. 테슬라보다 빨랐다. 게다가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다. 픽셀라이트로 불리는 LED 헤드램프, 미니멀하면서도 미래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리빙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실내 공간. 이게 정말 현대차가 만든 건가요? 202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한 독일 기자가 현대차 부스 직원에게 물었다. 25년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장 반응이었다. 아이오닉 5는 출시와 동시에 주문이 폭주했다. 유럽에서는 6개월 대기, 미국에서는 3개월 대기가 기본이었다. 2022년
아이오닉 5는 월드카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한국차로는 두 번째였지만 전기차로는 최초였다. 시상식에서 현대차 글로벌 COO 호세 무뇨스는 감격했다.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변화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2015년 출시된 제네시스 브랜드는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다. 현대차가 럭셔리 브랜드 하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흔들리지 않았다. 맨프레드 피츠패트릭 BMW 디자인 부문 전 부사장이 2016년 제네시스로 이직했다. 그리고 그의 첫 작품이 2017년 제네시스 G90이었다. 이건 BMW 7 시리즈보다 낫다. 독일 아우토모터 운트 슈포르트의 평가였다. 리뷰어 토마스 게이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타보니 이건 정말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 제네시스 GT12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다. 독일 3대 프리미엄 브랜드 BMW, 벤츠, 아우디를 제치고 말이다. 한국 차가 BMW를 이겼다고?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제네시스 G70의 품질 지수는 BMW 3 시리즈보다 높았다.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도 말이다. 2020년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고급 전기차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과 G80, 그리고 수소차 넥소의 기술 고도화. 2021년 아이오닉 6가 공개되었다. 미래에서 온 세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공기역학 계수 0.1. 당시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이었다. 1회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었다. 현대차가 테슬라를 넘어섰다. 미국 카엔드 드라이버의 2022년 평가였다. 한때 현대차를 일본차 짝퉁이라고 조롱했던 그 잡지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22년에 일어났다. 제네시스 GV70이 BMW X3보다 낫습니다. 독일 ADAC 독일 자동차 클럽의 공식 평가였다. 독일에서 독일차보다 한국차가 낫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항목별 점수였다. 품질,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GV70이 앞섰다. 베를린의 한 BMW 딜러 하인츠 밀러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들이 제네시스를 먼저 보고 온다고 해요. 그리고는 BMW가 이것보다 나은 점이 뭐냐고 묻죠. 할 말이 없어요. 2023년 여름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 제네시스 전용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애플 스토어를 연상시키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차를 전시품이 아닌 예술 작품처럼 배치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방문객들의 반응이었다. 정말 이게 현대차에서 나온 브랜드인가요? 30대 백인 여성 사라 존슨의 질문이었다. 그녀는 15년간 BMW만 타던 단골 고객이었다. GV70을 타보니 BMW로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녀만이 아니었다. 2023년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를 모두 제치고 말이다. 25년 만에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J.D. 파워의 수석 애널리스트 데이브 설젠트의 평가였다. 1998년 현대차가 최하위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2024년 3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이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것은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저널리스트 호르스트 폰 저스텐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가속도는 포르쉐 타이칸과 비슷하고 이게 정말 한국차 맞나요? 그의 리뷰 영상은 독일에서만 500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들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독일차가 한국차에게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대차 주식 사야겠다. 다음 차는 제네시스로 바꿀 예정. 그리고 2024년 현재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대차 그룹의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2023년 전 세계 판매량 730만 대.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BYD에 이어 3위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현대차가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랜드 가치였다. 2024년 인터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밸류에서 현대차는 35위, 기아는 87위에 올랐다. 페라리 73위보다 기아가 높았다. 한때 저급 브랜드라고 여겨졌던 기아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2024년 9월 파리 모터쇼에서 만난 프랑스의 자동차 저널리스트 장마이너스 루크 모로의 말이었다. 그는 25년간 자동차 업계를 지켜본 베테랑이었다. 1999년에 제가 처음 현대차를 리뷰했을 때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오닉 5는 제가 올해 탄 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이오닉 5가 서 있었다. 미래적인 디자인, 초고속 충전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기술력의 결정체였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모로가 덧붙였다. IMF 위기에서 이렇게 일어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자동차라는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에서 말이에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선진국 클럽에서 퇴출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한국이 25년 만에 세계 최첨단 산업에서 선두 그룹에 올라선 것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성과는 놀라웠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세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이 배터리들을 활용해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코리아 파워가 느껴져요. 2024년 CES에서 만난 미국의 기술 전문가 브래드 템플턴의 말이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휴대폰을 바꾸고 구글이 검색을 바꾸고 테슬라가 자동차를 바꾼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들이 모빌리티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현대차는 수소차 넥소를 통해 수소 경제의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었고, 기아는 EV9이라는 대형 전기 SUV로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 제네시스는 일렉트리파이드 GV70으로 독일의 심장부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였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차라고 무시했어요. 뉴욕에 사는 변호사 마이클 로스의 고백이었다. 그는 2년 전 제네시스 G90을 구매했다. 20년간 메르세데스만 탔는데 친구가 제네시스를 한번 타보라고 해서, 그런데 타보니 충격이었어요. 메르세데스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옵션도 더 많고 가격은 30% 저렴하고,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네시스를 추천하고 다니는 홍보대사가 되었다.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반응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가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고, 독일에서는 EVU가 베스트 일렉트릭 카에 뽑혔다. 프랑스에서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이제 한국차라는 말이 자랑스러워요. 서울에 사는 김준호 45씨의 말이었다. 그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정리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차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아이오닉 5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그의 아들 김민수 22씨는 작년에 아이오닉 5를 구매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은 이게 정말 한국차냐고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차가 세계 최고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 10년간의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품질 지수는 1998년 업계 최하위에서 2008년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차를 사는 사람들은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미국 현대차 딜러 20년 경력의 로버트 김의 증언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현대차가 좋아서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고 현대차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2016년 현대차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독립이었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현대차 임원이었던 이모 씨의 회고다. 럭셔리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것도 독일 3사와 경쟁한다고.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제네시스 세단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다. 첫 번째 독립 작품인 G90의 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혈투였다. 벤츠 S클래스와 BMW G 시리즈, 아우디 A8을 수십 번 분해하고 조립하며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다. 소음을 더 줄이고 승차감을 더 부드럽게 하고 옵션을 더 풍부하게 하자. 개발팀의 모토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G90은 독일 3사의 플래그십들을 벤치 테스트에서 압도했다. 특히 정숙성 부문에서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처음 G90을 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독일의 자동차 저널리스트 페터 하인의 회고다. 30년간 독일차만 타왔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차는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독일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제네시스의 진짜 도약은 SUV 라인업에서 일어났다. 2020년 출시된 GV80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다.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모든 기술의 집약체였다. 플랫폼부터 엔진, 트랜스미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건 벤츠 GLE보다 낫다. 영국 와카의 스티브 헌틀리 편집장의 평가였다. 그는 30년간 럭셔리 SUV를 테스트해온 베테랑이었다. 디자인도 더 세련되고 품질도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해요. 솔직히 GLE를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2021년 GV70이 출시되면서 제네시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섰다. 이제 BMW의 X3을 추천할 수 없게 됐어요. 독일 뮌헨의 BMW 딜러 마르쿠스 슈나이더의 고백이었다. 고객들이 GV70을 먼저 보고 와서 비교해달라고 해요.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GV70이 앞서거든요. 실제로 2022년 독일에서 실시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GV70은 BMW X3, 벤츠 GLC, 아우디 Q5를 모두 제쳤다.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차량 성능만으로 평가했을 때의 결과였다. 한국차가 독일차를 이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테스트에 참여했던 독일인 엔지니어 한스 밀러의 말이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정숙성, 승차감, 마감 품질 모든 면에서 GV70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제네시스는 전기차로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렉트리파이드 GV70과 G80은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포르쉐 타이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고 있었다. 한때 독일차 짝퉁이라고 불렸던 한국차가 이제는 독일의 도로에서 독일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독일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 볼프강 크라머의 말이었다. 독일이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기술을 한국이 25년 만에 따라잡고 심지어 추월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어요. 실제로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었다.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현대차와 기아는 그 배터리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EV6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업계 표준을 바꿔놓았다.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 기술은 테슬라도 따라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이 전기차 시대의 게임 룰을 바꾸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전문가 앤서니 레반도우스키의 평가였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열었다면 현대와 기아가 그 시장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소차 넥소를 통해 수소, 경제의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었고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24년 CES에서 공개된 현대차의 UAM 콘셉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는 SF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현대차가 모빌리티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어요. MIT의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 다니엘 러스의 평가였다. 육상 교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하늘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가진 자동차 회사는 현재 현대차가 유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지 25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현대차는 5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1998년 현대차 파산 임박이라는 기사를 썼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 기자 존 스미스의 고백이었다.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다. 현대차의 변화는 단순한 기업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죠.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성공은 전 세계 경영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등에서 HYUNDAI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마이너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평가였다. 그리고 2024년 현재 그 DNA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전기차 187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UAM 분야에서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말이었다. 지난 25년은 따라잡기였다면 앞으로 25년은 앞서 나가기입니다. 그의 말처럼 현대차그룹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테슬라, 구글,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자동차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술력과 비전을 갖춘 것이 현대차 그룹이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크 큐반의 예측이었다. 반도체에서 그랬고 휴대폰에서 그랬고 이제 자동차에서 그러고 있어요. 다음은 뭘까요? UAM? 로봇?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 그의 말처럼 한국의 혁신 DNA는 자동차를 넘어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현대차 그룹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25년 전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현대차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현대차나 기아차, 제네시스를 타고 한국차가 이렇게 좋았나? 라고 놀라고 있다. 매일 전 세계 어딘가에서 현대차 그룹의 기술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진짜 성공 비결이었다.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정신,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DNA.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만약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다음 혁신 분야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대한민국의 놀라운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